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이런 시기가 됐네요. MSCI 리밸런싱 관련 내용 이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 이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루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어제부터 시작된 MSCI 편출입 이슈로 이제 증시 전체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편출입 대상이 되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우선 MSC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로서 이 모건 스탠리라는 글로벌 투자 회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밸런싱 대상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과 유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당국에서도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금융위원회가 후원해서 4차에 걸친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서 증시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이 더욱 손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정책 과제 초안을 28일 발표한 이력이 있죠.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와 기존 등록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한 부분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어서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 내역 보고 의무 폐지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긴 합니다. 외국인 또한 장외 거래를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방안과 상장기업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증시는 글로벌 주식 시장보다 약 40%가량 할인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MSCI 편출입이라든지 이번 증시 선진화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MSCI 리밸런싱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크고 작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이슈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MSCI 편입 이슈로 살펴보는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전일 기준 시가총액 3조 4,550억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편입 대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MSCI EM 지수의 비중이 약 0.03%가 될 예정입니다. EM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규모는 약 3,240억 달러이며 이는 원화로 환산 시에 약 442.3조 원 규모죠. 따라서 이번 편입으로 인해 유입이 예상되는 인덱스 펀드의 수요는 432조 원 곱하기 0.03%를 하게 되면 1,326억 원이라는 자금이 유입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 자체의 호재로서는 최근 기존 수준 물량의 공사 진행이 빨라지고 있고 매출 인식 가속화가 되면서 순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상상이 될 전망이죠. 22년 기준으로 550억 원에서 1,474억 원의 규모, 2030년에는 1,600억 원에서 2,750억 원으로 1년 후인 2024년에서는 1,880억 원에서 3,051억 원으로 꾸준하게 순이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MSCI 편입과 동시에 현재 8월 25일 형성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은 기간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고 조선주 대장인 HMM 또한 민영화 이슈로 조선업계가 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가 87,000원 이하, 1차 목표가로는 9만 원, 2차 목표가로는 10만 5천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상당히 짧은 게 특징이죠, 이번에는. MSCI 편출입 이슈는 11월 초입부터 이슈가 되었던 만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과 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9만 원짜리를 상당히 굳건하게 지켜줬었는데 이 9만 원 지지 라인을 음봉 장악형 캔들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MSCI 리밸런싱 이 편입과 관련돼서 오늘 살펴본 특징적인 종목 현대, 미포, 조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혹시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중국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중국발 이슈가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기간 코로나19의 염증을 느낀 중국의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한국 시간 기준 29일 오후 4시 국무원 방역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자, 이날 진행된 방역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60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를 하면서 강력하게 진행해왔던 행정봉쇄를 금지하며 현재 봉쇄 중인 봉쇄 지역의 신속한 해제 권고가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장 마감까지 유지를 했었죠.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폐지의 첫 번째 조건으로는 60세 이상의 부스터샷 비율이 68.8%를 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 또한 지금의 시위 사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부랴부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의 리오프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이슈 눈여겨야 할 시간이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앞서 살펴드린 이슈와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대경 케미컬입니다. 이 추천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중국은 지금 당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리오프닝이 바로 시작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이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첫 번째 리오프닝 폐지 조건은 60세 이상의 부스터샷 비율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엄청나기로 상당히 유명하죠. 따라서 고령층 인구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수많은 인민들에게 접종을 하기에는 중국산 백신으로는 무리가 있을 전망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족한 백신은 수입을 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겠죠. 현재 코로나 백신의 대장 기업은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미 부스터샷까지 접종이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상당수의 백신이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이 상당히 미국 측에서는 골칫거리죠. 자, 이 문제를 중국의 이번 방역 정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양 국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백신의 초저온 보관입니다. 백신의 특성상 초저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콜드체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죠? 태경 케미컬은 이에 들어가는 드라이 아이스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의 최대의 수혜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면 안 되겠죠. 자,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릴 때도 살펴드렸지만 이 태경 케미컬이라는 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여름 특수 드라이 아이스 대장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정제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이 과정에서 탄산도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순도의 탄산은 우리나라 뿌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고순도의 탄산이 바로 웨이퍼 반도체 세정용으로 사용이 되면서 조선 철강 사업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바람이 불어오고도 있죠. 태경케미컬은 탄소 저감 장치를 LG화학과 2024년도까지 공급 계약 체결을 한 내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지 않은 테마로서 부각이 되고는 있지 않지만은 이 종목의 특성상 5월 16일 형성된 고점 대비 상당 시간의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이번 중국 방역 정책으로 인한 백신 접종 이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 두 가지 테마가 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공략하기에 아주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일 종가는 11,150원으로 종목의 특성상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고 움직임 또한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이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11,200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2만 원, 2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11월 10일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까지 상당히 가격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조정의 이유로는 그간 증시를 견인해준 테마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와져 있던 만큼 연말과 그리고 내년 초 새로운 장기 포트를 구성하기에 안성맞춤인 종목이라 판단이 되어 수정을 했는데요. 그간 제가 들어왔던 가격 전략과 다르게 상당히 목표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태경케미칼은 주목을 받기까지가 상당 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장드리며 장기 투자의 장점은 본업이 바쁜 분들에게도 최적의 투자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여러 방식의 투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승률과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호불호가 있는 만큼 투자 성향에 맞는 진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 그간 상당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전일 이뤄졌던 파월의 연설 이후로 미증시는 뜨겁게 타올라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방긋은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이 되었죠.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달이며 공휴일도 상당히 많이 끼어있는 만큼 각종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은 MSCI 편입으로 국내 증시의 패시브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월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윈도우 드레싱 이슈를 동반해서 상당수의 자금이 상당히 들어올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연말 기대 심리에 12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음 날 진행 예정인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전까지는 크지는 않지만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만큼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좋은 날이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만큼 비중 조절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